좋은 저녁입니다. I24 뉴스 심층 인터뷰 온 더 레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년 반에 걸친 협상과 두 차례의 짧은 전쟁 끝에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가 협상의 조건을 명시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아직 우리는 양해각서 MOU 없었다지만 실제 문서를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전쟁 중 이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번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문서 내용을 보면 이란이 앞으로 다시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정한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걸프 아랍 국가들은 전쟁의 종식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이슬람 공화국과의 미래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을 풀기 위해 오늘 밤 자셈 알주라이드 씨와 함께합니다. 알주라이드는 쿠웨이트 출신의 탐사 저널리스트이자 정치 분석가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세속주의 옹호자입니다. 쿠웨이트 파이낸셜 센터인 마르카제 전직 고위 임원이기도 합니다. 알주라이드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쿠웨이트 신문 알카바스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에서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 박해에 직면한 그는 캐나다로 도피하여 보호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탐사 및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셈, 오늘 저녁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아 아미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 공식 문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된 문서가 최종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보도를 바탕으로 이 양해각서의 본질에 대해서는 꽤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걸프 국가들은 지금처럼 대담해지고 과격해진 이란 정권과 전쟁을 끝내는 것에 실제로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지금까지 수년간 이란과 해왔던 유화 전략의 연장선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 매우 시급한 질문이고 걸프협력회의에서 정치적 현상 유지와 관련해 어떤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역과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여전히 이란 혁명수비대 RGC가 대리 세력들에게 자금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나라들 안에 있는 잠복세포들 말이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재건하고 그들의 제3선 또는 제5선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회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고 의사결정자들과 집행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걸린 중간선거와 관련된 일입니다. 트럼프 씨는 전쟁 중이 아니라는 식의 약속을 내세워 이번 중간선거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GCC에서 우리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군사 임무나 군사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미리트는 IRGC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목했습니다. 저는 제네바의 UN 인권이사회 회의실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미 회의장 내에서 아주 훌륭한 연대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지도력을 정당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란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미리트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심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이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그 각서가 대통령이 평화로운 사람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쿠시너 씨와 함께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났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저는 어떤 결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공의 정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GCC, IRGC, 미국과 그 동맹국들 각각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을 유엔 연설에서 언급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두 나라의 반응을 언급하셨죠. 그렇다면 이번 전쟁이 쿠웨이트의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쿠웨이트는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서 세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 이라크 그리고 이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쿠웨이트는 이 지역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쿠웨이트는 매우 평화로운 나라이고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국가입니다.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고 번영하고 싶어하며 음악과 과학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싶어합니다. 제 생각에 쿠웨이트는 그 부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이런 공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고 그들 중 한 명을 추방했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국방부서, 즉 이란 대사관에 보고하는 국방사무소의 한 명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쿠웨이트의 생각입니다. 쿠웨이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 마침내 쿠웨이트 전체 국민이 우리가 하나의 공통된 적, 즉 이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많은 동맹국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공통의 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공통의 적을 두고 있으며 그들은 그 정권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의 입장은 이 모든 나라들과 함께하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것도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걸프 지역의 입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걸프 지역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본 결과 모두가 걸프 국가들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비록 GCC가 하나의 단위체는 아니지만 두 개의 진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주도하는 더 강경한 진영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온돈파 진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영은 유화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 끝에는 오만이 있고 카타르와 어느 정도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GCC 내 역학 구도에서 쿠웨이트는 이란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겹치고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남부 예멘에서 겪었던 갈등이었습니다. 우린 그곳을 남아라비아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정말로 양국 사이에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형제단과 싸우고 있지만 국경 밖인 수단과 예멘에서는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은 쿠웨이트에도 해당되고 쿠웨이트는 그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일한 GCC 이웃입니다. 쿠웨이트는 이미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생존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IRGC로부터 오는 실존적 위협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위협에 맞서거나 쿠웨이트가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돕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즉, 우리는 쿠웨이트를 방어할 것이고 쿠웨이트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입장을 취했고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IRGC가 쿠웨이트를 공격 중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억압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그저 자신들도 보호하기 위해 협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에 무슬림 형제단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심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는 아마 최근에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단 혁명 수비대를 화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슬림 형제단에 저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개혁을 하고 가짜 신분으로 나라를 장악하려 했던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오만도 그렇습니다. 오만은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란에 대해 더 관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의 외무장관은 제 생각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우 부끄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란을 지지하면서 심지어 걸프 협력회의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는 많은 일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쿠웨이트가 그것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쿠웨이트가 이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쿠웨이트도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변화를 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같은 정치적 이슬람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이런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리그 퇴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레알 마드리드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경기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들을 리그에서 없애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또 다른 라이벌이 있다는 이념이나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IRGC를 약화시키길 바라지만 완전 제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차례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와하브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슬람 세계를 이끈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큰 틀의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정치적 이슬람 진영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키스탄도 있고 이란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팔레스타인도 있습니다. 다시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쪽에 더 가깝게 분류하신 것 같은데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는 달리 쿠웨이트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쿠웨이트인이 이스라엘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지금 쿠웨이트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6년 전 아브라함 협정이 발표된 후 쿠웨이트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마지막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쿠웨이트 국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 말은 보세요. 그걸 한번 보세요. 잠시 저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쿠웨이트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말입니다. 사우디는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며 이란도 아닙니다. 쿠웨이트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쿠웨이트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랬듯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지도에서 지울 것입니다. 비공개로는 그들 사이에 외교적 접촉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많은 이스라엘 언론인들과 이야기했었고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셰이크 사바 알아흐마드가 사망한 후에 그들이 저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카바스에서 6년 또는 7년 정도 글을 썼었는데 결국 쫓겨났습니다.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법은 이스라엘의 대사관이 없고 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곳에 대사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당신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보도도 했었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보도는 셰이크 무함마드 이후에 걸프 전쟁에서 어떤 권력 이양이 있을 때마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만 화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팁을 주는 겁니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여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다음 에미르는 아주 종교적일 것이고 우리에게 더 가깝고 다른 이들보다는 우리 편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회의 지지를 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쿠웨이트는 결코 급진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는 항상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이게 바로 쿠웨이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문제는 그리고 그의 덕분에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이츠하크 라빈 덕분입니다. 알겠죠? 이츠하크 라빈은 이스라엘에서 급진 단체라고 불리는 테러리스트이거나 매우 억압적인 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다른 정치적 의제를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도 우리가 그 단체들에 맞서 방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시온주의 급진 단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온주의자라는 이름은 저는 시온주의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본 것과 달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는 제 말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쿠웨이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그들도 알았지만 쿠웨이트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셰이크 사바 알 아흐마드가 사망한 후 예를 들어 내무부 장관은 그는 같은 정치 이슬람 진영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겨냥했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최종 판결로 그는 왕실 출신임에도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14년형 중 8년 이 남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쿠웨이트는 이제 자신만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걸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살해 위협 때문에 쿠웨이트에서 도망쳤고 해고된 이후에도 그랬던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 말씀은 쿠웨이트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어느 정도 변했다는 거군요. 이것은 또한 쿠웨이트 당국이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 취한 조치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어서 의회가 해산되고 선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 의회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과를 거둘 것 같나요? 저는 쿠웨이트에서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는 것이 금지된 후에 의회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건 문화위원회 프로젝트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저를 문화적으로 퇴출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있잖아요. 그럼 의회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줘요, 아리. 저는 정치인으로서 의회에 출마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가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토론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쿠웨이트를 되찾겠다고 선거운동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미디어에서 뵙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종교인 아브라함 종교를 세우고 있다고 부르기 시작한 에미리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개 토론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 종교가 있다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다음 날 그 종교에 가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가까운 시일 내에 쿠웨이트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쿠웨이트나 저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먼저 제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49건에 달하는 소송이 걸려 있고 그게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가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우리와 공개적으로 친구가 된 후에 쿠웨이트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쿠웨이트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쇼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빠른 질문 코너입니다.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분은 셰이크 미샬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쿠웨이트의 통치자이자 17대 에미르입니다. 네,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지금처럼 매우 어려운 시기에 쿠웨이트를 다시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흥미롭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이분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저는 그가 중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을 제거하려는 그의 의지를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가 미국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도 역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스타일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가 알다시피 국경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모든 갈등에 동시에 국경을 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발 대통령님, 캐나다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 애정이 있으신 걸 알겠네요. 이제 당신이 보내준 개인적인 사진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건 방송 전 당신이 보내준 사진으로 쿠웨이트에서 당신과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찍힌 사진인지, 그리고 이 사진이 당신에게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쿠웨이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남자는 국방부 장관,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사상에 어떻게 반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로 깨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14년 세상 떠난 뒤 그의 사상과 그가 내게 심어준 모든 용기가 나를 알카와스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은 내 인생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근처에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슬림 형제단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애국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애국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목록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쿠웨이트로 돌아갈 생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곳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신은 현 에미르가 국가의 아버지이고 진취적이며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쿠웨이트가 이 지역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고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시나요? 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쿠웨이트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쿠웨이트가 가까운 미래에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쿠웨이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돌아가서 그 통치 가문에게 압박을 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쿠웨이트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해준 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행 금지를 해제할 테니 지금 바로 여행하고 지금 바로 도망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감옥에 갇혀서 14년을 복역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가 말하고 하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을 닫았을 겁니다. 내무부 장관도 다시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입니다. 쿠웨이트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쿠웨이트는 이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쿠웨이트는 알다시피 온갖 문제들이 모여드는 곳이지만 그 문제들을 음악으로 그리고 이와 아주 가까운 무언가로 바꾸는 곳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고 저는 그 부담을 나라에 더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목소리를 내고 함께 공존하자는 생각을 알리며 이런 선입견과 많은 선전을 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을 칭찬하고 당신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대화를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샘 알주라이드 씨께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온더 레코드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피소드와 이전 모든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